네, 안녕하세요. 임용단소 때문에 오늘 특강을 좀 하게 된 김기엽 강사라고 합니다. 네. 제 수업은 약간 최선을 다해서 내년에 시험 준비할 때 많은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텐데, 혹시 중간중간이라도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손을 들어서 제시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네. 혹시 국악 전공하시는 분 계신가요? 다양학? 서양음악? 단소 불어보신 분? 네. 이거 뭔가, 이거? 불어보셨어요? 학교에서 하나, 둘, 5분 정도. 단소 소리 나던가요? 오케이. 그런 걸 좀 보면 좋은데, 사실. 어느 정도를 아는지를,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난다는 게 이제, 개인적으로 난다는 게 다 다르더라고요. 편차가 너무 커. 예, 그래서 이렇게 만나보면, 어떤 분은 정말로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은, 점점점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소 시험을 준비해야 하려고 할 때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가요? 개인적으로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악보 보는 거. 또, 입모양, 소리, 또, 자세, 각도. 좋은 얘기 많이 나오네요. 진짜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소리가 나는 것. 어떻게 나는 것. 너무 포괄적인 의미고 너무 당연한 의미. 소리 안 나는 게 없는 것. 아주 구체적으로. 중간에 무슨 아주 쉬운 곡을 하던, 되게 어려운 곡을 불던, 중간에 소리가 안 나면 시험에서는 감점이 일어나겠죠. 선생님들이 단소 시험을 준비하는 것은 첫 번째는 감점을 예방하려고 하는 거고, 방지하려고. 두 번째는 득점을 더 많이 하시려고 하는 거죠. 굳이 분석을 해보면. 그죠? 예. 근데 많은 분들이 득점을 하려고만 생각을 해서 감점이 되는 요인은 전혀 신경을 안 써요. 흔히 운동 경기로 얘기하면 여자분들이라 좀 그렇겠지만 공격만 계속하고 수비를 안 하는 거죠. 예. 골은 계속 들어가는데 계속 골만 넣으려고 하니까 게임에 이기고 지는 건 상관이 없고 계속 일단 넣는 데 집중을 하는 이런 느낌인 거죠. 플라스틱 단소 중에 약간 회사가 되게 여러 곳이다 보니까 어떤 학기는 소리가 잘 안 나고 어떤 학기는 소리가 잘 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되게 노멀하고 평균적이고 일반적인 악기를 그냥 악기사에게 전화를 해서 한 100개 정도 갖다 놨어요. 필요하신 분만, 가격은 똑같거나 좀 싸거나 잘 모르겠어요. 그럴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악기기가 나왔으니까 대나무 악기는 개인이 만들죠. 핸드메이드죠, 일단은. 그리고 이 재료도 약간 악기 얘기로 갑자기 틀어져서 좀 두서없게 진행이 되는 경향이 좀 있는데 이 내경도 다 달라요. 그죠? 그 다음에 두께도 다르고 이 큰 두께, 이 두께 이게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 제일 중요한 소리가 나는 홈을 파는 게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맞죠? 근데 이 홈의 어떤 모습, 크기, 각도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소리를 잘 내고 못 내고가 제 한 20년 정도가 됐거든요. 대학교 때부터 알바로 시작된 임용단소가 아주 지대하게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소리가 안 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각도가 잘 안 맞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절대적인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일반적인 악기예요. 땡땡사. 그 악기에서 나오는 약간 두툼하고 그냥 이 홈이 가장 일반적인 너무 급하거나 너무 완만한 어떤 좀 선생님들이 다루기 편한 그게 저 악기인 것 같아서 갔던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자유롭게 선택을 하시면 되고 자유롭게 잠깐 악기에 대한 얘기를 했고 다시 소리 얘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는 것을 일단은 없어지면 선생님들은 꽤 좋은 득점을 얻을 수 있어요. 일단은.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약간 간과하고 어떠한 것을 연습해야 된다라는 생각만 해요. 예를 들자면 문제로 따지자면 주관식 문제만 계속 푸는 거죠. 거기에 배점이 많으니까. 그리고 그게 되게 심화된 어떤 문제 같으니까 그거를 알면 왠지 다 아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시켜보면 중간중간에 소리가 안 나. 다시 말해서 문제를 풀려보면 1번, 5번, 7번, 8번, 9번, 12번이 계속 틀려. 20문제 중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1번, 2번, 3번, 5번, 10번이 왜 틀리냐고 물어보면 집에서는 잘 나요. 예전에는 풀었었는데 뭐 이런 느낌인 거죠. 또 틀렸네. 뭐 이런 느낌. 맞았는데. 예.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예. 소리가 안 나면 무조건 만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라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인 생각이 의견이니까. 소리가 안 나는 게 없으면 충분히 단소는 만약에 레슨을 받고 시간을 내서 연습을 한다면 꼭 거의 만점을 받아야 되는 종목이에요. 되게 소량의 점수이기도 하고 1차 이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실기들은 상당히 고득점을 맞아야 자신한테 유리를 한 거죠. 그 실기가 저득점을 받는다면 1차가 되게 잘 받아도 되게 위태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소리가 중요하다는 것까지 왔고 어떻게 해야 그 소리가 잘 났느냐 이 부분이겠죠. 핵심은. 여기서 아까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정답이 있어요. 남자분이 말씀하신 입모양이 가장 중요합니다. 입모양이. 선생님들 다 음악 하셔서 알 거예요. 처음에 딱 시작했을 때 어떻게 되면 되게 쉽다. 이런 느낌이 들면 그냥 쭉 갑니다. 그 느낌으로. 근데 처음에 무슨 악기든 간에 이게 어떻게 안 되지? 되게 어렵. 이런 느낌이 들면 그 느낌대로 쭉 가죠. 그렇죠? 그건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다 아시는 부분일 거예요. 입모양을 잘 만들면 그래서 악기가 딱 됐을 때 그냥 소리가 나면 그건 대부분 50%는 그냥 끝이에요. 성공이에요. 근데 악기를 대는데 소리가 안 나. 계속 소리를 찾아야 돼. 그런 시작이 되면 죄송한 얘기지만 3개월에서 5개월 그 미로로 길을 들어선 거죠. 일단 요 길로 들어서면 적어도 한두 달은 이렇게 고생을 한다는 거지. 그냥 요것만 알면 탁 되는데. 저는 오늘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입모양을 가르쳐 드리는 걸로 일단은 첫째 시간을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해보시죠. 일단 입을 좀 풉시다. 아까 입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입이 되게 릴렉스 돼 있어야 돼요. 보통 잘 안 쓴 근육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입으로 뭘 이렇게 하기가 좀 쑥스럽죠? 뭐 이렇게 이렇게 괜히 이렇게 하기에는 마음 이상할 것 같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약간 좀 마른 분들은 침도 살짝 발라야 되고 침을 너무 자주 발라야 되는 분들은 오히려 바르는 거 있죠? 그래서 약간 건조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왜? 입술을 계속해서 당긴 상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당겼는데 계속해서 입술이 약간 아프거나 얇거나 약한 분들은, 트시는 분들은 거기에 알맞게 대처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얘를 사용할 거이기 때문에 얘를 상태를 좋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냥 당연한 얘기죠. 입술로 계속해서 그렇죠. 거울 보는 거 아주 좋은 습관. 거울 보는 거 앞에 여자분들은 또 거울 가지고 다니니까 왜 그러냐면 자신은 펌을 이렇게 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거울 보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예. 자기의 근육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거죠. 그죠? 그럴 수 있는 근육 많잖아요. 입술도 약간 안면 근육도 거기에 해당이 되니까. 자, 해보자. 의 의미는 그냥 힘을 다 뺀 상태예요. 많이 벌리라는 소리도 아니고, 원을 만들라는 소리도 아니고, 그냥 입술을 편하게 띄워라. 아니고, 했을 때 그 입 안은 약간 공이 들어가는 느낌의 동그란 볼이 형성되는 느낌이 들죠. 하셔야 합니다. 예. 진짜 엑기스, 강의예요. 진짜로. 예.
제가 장담합니다. 네. 진짜 이 부분은 장담해요. 왜 그러냐면 간혹 어떤 분들의 고질적인 병을 발견했을 때가 어떤 병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혀에 힘이 들어가서 입술 모양 괜찮은데 자꾸 소리가 뭐가 안 나. 이상해. 보니 혀가 이렇게 힘을 꽉 주고 그 아랫니에 치아 뒤에 이렇게 그리고 이러고 있었던 거죠. 자신도 모르게 그냥 힘이 들어갔던 거예요. 입술로 뭘 해야 되니까. 그냥 했을 때 혀는 약간 이렇게 툭 떨어지고 아까 말한 대로 안에는 비어 있고 입술은 그냥 이렇게 그냥 이런 상태. 좋아요. 여기서 턱은 이렇게 보다는 약간 만들어주는 발음을 하듯이 아까지는 아니고 그냥 편하게 그냥 그다음에 다음 동작이 음했을 때는 절대로 의지를 담아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 말고 그냥 그 입술을 만나게만 해주는 정도. 만나게. 그렇죠. 저를 보여주시면 돼요. 선생님 같은 부분은 약간 더 당겨야 돼. 아니 옆에만 꼬리를. 그렇죠. 선생님 덜 당겨도 돼.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만났을 때 입술의 모양이 쭉 펴져 있는 분들이 있죠. 그냥 입술의 모양이 다 다르니까. 어떤 분들은 입술이 약간 앵두같이 이뻐서 이렇게 모아 있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이렇게 해야 되고 그냥 괜찮은 분들은 해도 그냥 펴져 있는 분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힘을 과도하게 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게 메모리가 돼버리면 힘이 빠지지가 않아요. 제가 흔들도 어떻게 얼굴을 막 이렇게 해도 자기는 뺐다고 뺐는데 선생님 이런 분들은 대부분 단소를 부는 게 되게 열심히 했는데 힘든 거예요. 단소 부는 게 너무 힘들어요. 불어도 정말 열심히 하는데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런 분들이 이런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하여튼 지금처럼 느낌을 처음부터 맞추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느낌을 잘못 맞추면 알죠? 악기들 다 해보셔서 그거 고치는 게 너무 한 2배, 3배인 거죠. 야, 어깨 뺐는데요? 이런 느낌 계속 되는 거지. 허리 폈는데요? 이게 아무리 만지고 해도 자기 습관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아요. 이랬을 때 약간의 여기가 입꼬리라고 그러죠? 살짝 이렇게 이렇게 조금 그렇죠. 서로를 좀 봐줘봐요. 예. 모르는 사이인가요? 오늘 처음 본 사이? 오케이. 어색한 걸로. 오케이. 그랬을 때 그 모양을 유지하려면 어디에 힘을 줘야 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입꼬리에 살짝 힘을 꼭 쥐고 기둥을 쥐고 있어 얘가 이렇게 다시 안 된다는 거지. 입술이. 왜냐면 이 상태로 계속 불어야 되니까.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의지를 담으면 안 돼요. 그러면 입술이 없어져. 이렇게. 입술이 없어지면 뭘로 불어? 그렇죠? 입술이 재료인데. 그러니까 입술이 최대한 자연스럽게 다 노출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밀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이는 그 겉의 모습들이 입술이 있죠. 그것들이 노출돼야 돼 이렇게. 이 상태. 세 번째는 살짝 띄고 히읗 발음. 푸 아니고. 푸는 파열. 파열은 이 닫힌 상태에서 힘을 내는 상태. 히읗 발음은 뭐죠? 힘을 입을 열은 상태에서 부는 상태. 맞죠? 그러니까 푸 아니고 잠시만요. 고맙습니다.
아, 불어보세요. 계속. 입술을 저한테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내 입술 맞아 틀려. 이걸 되게 중요하게, 이게. 안 보여주면 안 된다는 거죠. 계속. 우리 선생님은 치아가 안 열렸어. 치아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제 악기상 약간 좀, 이런 포즈가 좀 많이 나오는 걸 좀 양해해 주세요. 이가 안 열리면, 이가 이런 상태면, 김이 어떻게 나가, 여기서.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자기는 되게 세게 부는데, 소리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에서 음을 할 때, 치아는 그대로 두고, 입술만 내려와요. 입술만 클로징 되는 거야. 여기서 열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되게 중요해요. 10명 중에 한두 명은 꼭 입술이 닫혀 있어. 아니, 치아가 닫혀 있어. 마찬가지로 아까 혀 이렇게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치아 닫혀 있는 사람. 이분도 계속해서 저는 그 부분을 잘 못 잡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불 때, 숨 쉴 때 아주 몰래 살짝 봐야 돼. 네. 평소에 닫혀 있으니까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문제가 뭐지 보면 치아가 너무 이렇게 닫혀 있는 거죠. 김이 안 나오는 거죠. 이랬을 때 저희가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어릴 때 가끔 침도 뱉고 그러잖아요. 그죠? 아주 어릴 때. 침 뱉을 때 맞출 때 어떻게 맞춰요? 이렇게 막 그런 적 없겠지만. 좁혀서 이렇게 안 하고 이거는 누가 가르쳐 준 적이 없어.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가르쳐 준 적이 없고 그냥 자기가 아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감각을 약간 이렇게 앞에다 주려는 그런 의도일 거예요. 그건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알 거란 말이지. 마찬가지로 했을 때 입술은 당겨져 있지만 옆으로 살짝 약간 그 인중의 아랫부분 그 부분으로 약간 뭘 맞추듯이 너무 내밀어져 있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동을 왔다 갔다 해도 괜찮은가요?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되나? 손가락을 앞에다 대고 살짝 이게 불었을 때 그냥 보들보들한 어떤 김이 아니고 뭐가 이렇게 무슨 바람 대포 같이 뭐가 맞는 느낌을 맞게 자기의 그 촉각에서 이렇게 바람이 쐬진 게 아니라 이런 느낌. 오케이. 예. 좀 더 여기다 힘을 줘서. 그렇지. 오케이. 좋아요. 선생님도 약간 이걸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안 돼. 그냥 편하게 양 끝에만. 그렇죠. 끝에만 힘을 줘야 돼. 자, 선생님은 약간 이걸 내려볼까요? 그래서 지금도 윗입술이 살짝 그렇게 지금처럼 되려고 그래. 이렇게. 윗입술이 말리려고 해요. 말려 들어가려고. 습관이죠. 지금처럼. 그런 습관을 약간 자제해 줘야 돼. 그게 단순히 도움이 돼요. 약간 입술이 있어야 돼, 이렇게. 이렇게 되면 안 돼. 예. 알겠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사실은 이런 입술은 지나갈 때도 이렇게 거울 같은 거에서 괜찮네. 네. 이럴 정도로 해도 이것만 되면 거짓말 아니고 100% 중에
50%는 아니고 30%? 그리고 중요한 거는 퍼센티지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맞다라는 거지. 잘 가고 있다. 잘못 가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죠. 방향이 맞아야 열심히 했을 때 소용이 있고 효과가 있죠. 방금 같은 입술 모양이 1번으로 중요하고 두 번째가 악기를 대는 거예요. 악기를 댔을 때 대부분의 나중에 선생님이 되면 제 티칭은 나중에 선생님이 돼도 똑같이 아이들 가르치면 돼요. 아이들 이렇게 가르치면 돼요. 네. 아주 좋아할 거예요. 배운 대로 가르치면 된다는 거지. 아까 연습했던 입술 모양은 다 없어졌어. 왜? 얘 때문에. 예? 절대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왜 악기를 마이크처럼 잡았냐면 손가락을 돌릴 때가 아니야. 중요한 거는 그냥 일단은 그 기능을 다 무시하고 잡고 위치가 어딘지를 알아내는 게 2번. 1번 입술 모양. 2번은 입술의 악기의 위치. 그 위치에는 무엇이 있냐면 이런 위치도 있겠죠. 이런 큰 위치. 그죠? 대략의 위치를 잡았다면 그 위치 안에는 이런 각도까지 포함이 됩니다. 거시적인 의미의 위치도 포함이 되지만 딱 그 부분 잡았다면 미시적인 각도의 그 변화까지도 포함이 되는 게 이 위치 잡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요 단계까지만 되면 60% 이상 끝. 그 다음에 악보 보기.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소리 나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요 내용까지 질문. 다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제가 충분히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악기를 댔을 때 악기의 위치는 이 파져 있는 그 홈이 윗입술에 불지 않을 때는 살짝 닿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이지 않죠? 되게 아주 작은. 하지만 겨우겨우 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의 위치. 이해돼요? 네, 지금부터는 되게 추상적인 형용사가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아시죠? 악기라는 게 3cm 위로, 1cm 앞으로 이런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밀리미터보다 더 작은 단위일 수 있고 1도보다 더 작은 각도일 수도 있으니까 그 정도의 위치에 대고 그 다음은 소리를 찾아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아까의 입술 모양을 유지한 채. 우리가 줄 쓸 때 1번이 움직이면 2번 어떻게 되죠? 줄 못 쓰죠? 1번 가만히 있고 2번 뒤에 쓰고 3번 쓰고 4번 써야지 줄이 되죠. 1번이 움직이면 줄 절대 안 되죠. 그것처럼 1번은 입술 모양이에요. 이 많은 좌표들 중에 선생님들이 연습을 통해서 한 좌표만을 고정화시키는 게 연습이라는 거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많은 분들이 아까 침 뱉을 때 입술이 변하는 그 본능처럼 무의식처럼 입술의 모양도 소리를 낼 때 어떻게 변하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 이상 나쁘다는 게 아니라 죄가 아니라 이렇게 돼요. 이 부분을 조심하려고 하는 게 저의 오늘 핵심이에요. 이 부분을. 그렇기 때문에 아까 거울도 이용해서 시각까지도 동원하면 좋다. 왜냐하면 자기의 촉각은 안 움직였다고 생각이 들지만 누가 봐도 다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 제일 대표적인 게 입술이 나오는 거. 나오게 돼요, 계속. 그랬을 때 소리가 난다. 그러면 이 부분이 그냥 그 사람한테 픽스가 되는 거예요. 성악으로 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맞는 소리인 줄 알고 계속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절대로까지는 아니지만 고치기 너무 힘들어. 선생님 잘하죠? 나쁘진 않지. 나쁘진 않은데 얘를 이제 고치려면 그다음부터 이제 힘든 거죠. 소리가 이 소리랑 이 소리랑은 엄청난 차이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왜 연습하죠? 좋아지려고. 뭐가 좋아지려고? 악기가 뭔가요? 바이올린. 아시겠죠? 그죠? 왜 연습하죠? 소리가 좋아지려고 연습하는 거죠. 그죠? 소리가 안 좋아지고 손가락이 되게 잘 뛰어. 그럼 어떻게 생각하게 되죠? 소리가 엉망이야. 손가락은 그냥 안 틀리고 악보대로 뛰어요. 어떻게 돼? 어떤 느낌일까요? 듣기 싫죠. 단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리가 안 좋은데 그 소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연습을 해도 뭘 하는지 모르는 거죠. 중요한 거는 소리가 바뀌는 게 중요한데 그랬을 때 아까 말한 각도와 위치를 적절하게 만나는 그것을 아는 게 제일 핵심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간과하고 그냥 이 방법을 계속해서 유지한다는 것은 이렇게 1년을 연습해도 나아지지 않아요. 이 각도를 바꿔줘서 음색을, 음질을 이렇게 내주는 걸 바꿔주는 게 연습이고 공부겠죠. 그러려면 아까 말한 입술의 모양, 각도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알겠죠? 좋습니다. 악보 쭉 나눠줬나요? 제가 많은 내용을 하려는 건 아니고 그 전에 하나만 더 하면 악기에 관계된 거 대부분 악보를 보니까 이걸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단소는 불어보니 낮은 음과 높은 음이 있죠. 두 옥타브 정도, 물론 이제 그 위에 한 음 정도가 더 나긴 나는데 대략 그런 걸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99%는 낮은 옥타브와 높은 옥타브 두 옥타브가 있어요. 그죠? 그걸 내보니 어떤 음들이 더 손쉬운가요? 내기가 수월한가요? 낮은 음. 그죠? 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 사람 있나요? 혹시? 다른 의견? 일반적으로는 낮은 음부터 연습을 합니다. 낮은 음. 쉬운 것부터 하는 거죠. 피아노든 바이올린이든 쉬운 것부터 연습하는 건 맞는 말이잖아요. 가장 쉬운 음은 뭐죠? 아주 어렵죠. 가장 쉬운 음. 아직 공부를 시작을 안 해서 아직 그 교과서를 이렇게 책을 넘기지 않아서 가장 쉬운 음은 태 소리죠. 다 띄고 낸 소리. 흔히 개방공이라고 하는 개방현이랑 비슷하게 다 그냥 내는 소리. 태가 제일 쉽고 그 다음에 황 이렇게 무, 임, 중 이렇게 되죠. 태, 황, 무, 임, 중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연습할 때는 태 소리부터 연습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참 재미있는 그 교재들이 많은 게 교재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태왕 무임중을 연습하는데 갑자기 높은 임이 막 나와. 그러면 어떤가요? 당황스럽죠. 그죠? 그럴 때 그걸 연습하면 안 돼.
물론 이 중에 소리를 지금 아까 학교에서 배웠는데 너무나 탁탁탁탁 맞아서 소리를 잘 내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뭐 약간 예외적인 케이스겠죠. 그런 분들은 높은 소리도 잘 낼 수 있고 소리를 연습하는 게 그렇게 무리는 아닐 테죠. 절대로 태황 무임 중을 낸 다음에 그 다음에 높은 중으로 가는 게 일반적인 코스다. 그렇게 내는 게 가장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제일 그런 코스라는 거죠. 그럼 높은 중을 하고 높은 중이 무황태를 가잖아요. 높은 태는 제일 어렵죠. 왜냐하면 가장 세게 내야 돼요. 가장 강하게, 가장 센 큰 압력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어렵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일단 소리를 냈는데 시도를 했는데 소리가 안 난다. 일단 후퇴하면 돼요. 다시 돌아와서 낮은 소리가 잘 나고 있나를 검사하고 다시 높은 중을 내고 다시 안 되면 다시 뒤로 돌아와서 중이무왕 태왕 모임 중이무왕 태왕 중 높은 중을 계속 놓고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좀 되면 높은 힘, 그다음에 높은 무, 높은 황, 높은 태 이런 스텝을 밟아야 되는 거죠. 연습곡도 그런 순으로 연습하는 게 가장 무리 없이 좋아지는 코스예요. 알겠죠? 일반적으로 초견 시험 이제 지역에 따라 좀 다르죠. 어떤 지역은 지정곡을 보기도 하고 자유곡, 지정곡은 요즘 거의 없죠. 자유곡을 보기도 하고 어떤 지역은 초견을 보죠. 그죠? 그다음에 어떤 지역은 또 암기를 해서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지역은 암기 없이 그냥 보고 불리기도 하죠. 이건 시험의 형태인데 가장 중요하게 나눠지는 부분은 초견이냐 자기가 준비한 거냐 크게 나눠질 땐 이 부분인 거죠. 그죠? 먼저 초견은 좀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자유곡을 이제 준비하는 지역 같은 경우 주로 뭐를 많이 준비한다고 하던가요? 친구들이나 선배들이나 뭐 등등 뭐 무슨 곡? 준비 뭐 곡목 들어본 분 없으세요? 곡목? 주로 이제 전통음악 중에서 많은 곡들을 선정을 해서 시험을 보더라고요. 시험을 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테고 저희가 준비해온 곡들에 한해서는 주로 이제 상령산 많이 하고 네. 상령산 많이 하고 세령산 그다음에 타령도 많이 하시는 분도 있고 여기는 악보가 다 있지는 않지만 그다음에 청송곡도 하시는 분도 있고 요천순일지곡이라는 간혹 뭐 헌천수를 하시는 분도 있고 간혹 아무튼 주로 한 이런 세네 곡 중에서 많이 하죠. 일단 지정곡이나 자유곡인 경우에 그 악보를 보면 먼저 상령산 페이지부터 볼까요? 180페이지 거기 뭐 그만에 나와 있을 텐데 악보를 봐본 적 혹시 있으신가요? 단소 악보? 저희는 항상 단소 배우는 선생님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그 기호나 부호를 외우죠. 선생님들이. 왜냐하면 국악 이론 시간에 필요하기 때문에 악보를 역보하기도 하고 그 뜻이 뭐냐고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런 문제들이 가끔씩 자주 나오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랬을 때 그거를 외우는 거랑 단소를 통해서 악기로 이해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예요. 악기로 이해하게 되면 헷갈릴 수가 없어요. 선생님들도 악기를 해서 알 거예요. 이렇게 해보면 이거라고 몸이 아는 거랑 윗소리 아랫소리 두 개 윗소리 하나 위에요. 그 호는 하나 위였나 두 개 위였나 이렇게 되면 이제 헷갈릴 수가 분명히 있는데 안 헷갈리면 좋지만 악기를 통해서 하게 되면
그럴 염려가 거의 없는 거죠. 그냥 손으로 그냥 이렇게 해보면 손이 이렇게 돌아가는 대로 이제 써오면 되니까. 꼭 부호나 기호는 악기를 연주하는 게 개 중에는 단소뿐이 없으니까, 장구나 그런 거에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악기 연주를 통해서 배우면 절대로 시험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앞으로 선생님이 돼서도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아주 많은. 제가 장담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 기억자를 뭐 하나 아랫소리 뭐 이렇게 외운다기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우리 영어 배울 때 아시잖아요. 요즘 세대는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 못 읽으니까 이렇게 옆에다 I am a boy 이렇게 쓴단 말이죠. 끝까지 못 읽는 거죠. 그런 것처럼 쓰지 마시고 조금 하게 되면, 악보를 보면서 읽게 되면 그 기호나 부호는 절대로 100% 선생님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엄청나게 많은 기호나 부호가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쓰이는 거는 거의 10개 안팎이다. 10개. 거기서 다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A, B, C, D 정도의 패턴이 반복된다. 조합이.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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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이렇게 D, B, A 이런 식으로. 결국은 아는 게 계속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처음만 조금 투자와 그런 노력을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다 보이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겠습니다. 상령산을 준비하려면,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모든 윗소리와 아랫소리를 고르게 잘 내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요.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고. 근데 중에는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있겠죠. 그렇죠? 선생님들도 많은 시험국을 예를 들어 고를 때 높은 소리가 많은 음악은 내가 더 자신이 있어, 뭐 등등. 빠른 패세지가 많이 나오는 음악 내가 자신이 있어. 아니면 난 느린 패세지 오히려 더 음질이 더 좋아서 자신이 뭐 등등 여러 자기만의 패턴이 있다는 거죠. 그 패턴이 제일 중요해요. 진짜로. 아무리 다 잘해도 그래도 선생님한테 여기 더 잘하는 것 같다. 여기 약간 약점이 좀 있는 것 같다.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꼭 염두에 두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거 없이 그냥 저기 옆에 있는 영희가 하니까 나도 상령산, 동수가 하니까 나도 그러면 청송곡, 이런 거는 절대 맞지가 않아요. 상령산이라는 곡은 대략 우리가 3분에서 4분을 준비합니다. 시험 곡이. 넉넉 잡고 4분을 준비하죠. 4분을 준비하면 2장의 한 두 번째 각 정도까지 가요. 대략 대충 보았을 때 여기에서는 한 5줄 정도를 준비한다는 거죠. 대략. 근데 이렇게 하기보다는 여유 있게 약 7줄을 준비하는 거죠. 중간에 끊을지언정. 오케이. 그러면 얘네들 곡 분석을 해보면 상령산의 1장은 낮은 음이 거의 90%예요. 지금은 모르실 수 있지만 아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장은 높은 음과 낮은 음이 6대4 정도와 7대3까지도 가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2장의 삼각을 들어갔을 때와 안 들어갔을 때가 차이가 난다는 거지. 2장의 2각까지만 한다면 거의 6대4로 높은 음이 더 많이 나와. 근데 세 번째 각, 네 번째 각까지 끝까지 간다면 좀 퍼센테이지는 달라진다는 거죠.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1장보다 2장에서는 높은 음이 많이 나오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3, 4분의 대략 1장이 다라고 친다면 1장이 한 1분 50초 정도 되거든요. 그럼 대부분 초반이 나는 약간 높은 음이 약하다. 그럼 저는 거의 상령산을 권해요. 물론 그러면 뭐 낮은 음은 잘 넣으면 됩니까? 라는 건 아니죠. 여기는 되게 느린 곡이기 때문에 호흡도 중요하고 되게 오래 기간 뻗을 수 있어야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지. 이런 여기도 분명히 연습해야 될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거저로 얻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아무튼 이런 곡에 대한 특성을 알아두는 것이 선생님들한테 필요하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래서 내가 약간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을 약간 좀 흔들릴 때 선생님과 상의하는 게 중요하지. 무조건 내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난 이거, 걔가 하니까 이거, 경기니까 이거, 전북이니까 이거, 다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되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상령산의 경우에는 아주 느리기 때문에 호흡이 안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높은 음을 못 낸다는 표현보다는 낮은 음을 더 잘 내야 되고, 그렇다는 거죠. 그게 포인트의 분석이에요. 분석 포인트예요. 알겠죠? 일단 세령산까지 한번 가볼까요? 자, 그 다음으로는 아니고, 많이 하는 곡들 중에서 세령산도 아주 많이 하는 곡입니다. 세령산의 악보를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대부분 딱 보면 90%가 90%가 높은 음이에요. 반대로 얘는 높은 음에 자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낮은 음에 자신 없다는 표현보다는 높은 음에 자신 있다는 표현이 더 맞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난 높은 소리가 훨씬 더 잘 나고 높은 소리를 낼 때는 조금 더 안정스러운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권을 오르는 거라는 얘기지. 그리고 얘는 상령선보다 약 1.5배가 빨라. 그렇기 때문에 그 손가락도 딱 보니까 까맣죠. 약간 가락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변화, 가락의 패스에지 손가락을 띄는 어떤 그런 핑거링 등등이 조금 요구가 더 많이 돼. 왜? 아까 그것보다도 빠르고 일단 구성음도 많으니까. 근데 대부분이 무슨 음? 높은 음. 이런 부분들을 꼭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분, 이런 분들이 계세요. 목소리도 톤이 높은 분이 있고 낮은 분이 있잖아요. 그죠? 높은 분의 특성은 성악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관악기도 마찬가지겠죠. 높으신 분들의 특성은 높은 소리를 내기 좀 편해요. 왜요? 압이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쪽에 더 약간 뭐라 그럴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낮은 음 분들은 오히려 낮은 음을, 악기도 마찬가지 낮은 음 내기에 편합니다. 바람과 공기를 그렇게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속도가. 그건 뭐 성악도 마찬가지의 원리죠. 목소리도 그런 원리죠. 사실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낮은 목소리 낮은 분들은 그러라는 건 아니고 그렇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꼭 시험곡을 정할 때 참고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네. 10분 쉬고 다시 할까요? 네.